여러분의 즐겁고 풍요로운 지역 생활을 위한 정보 전해드립니다. 슬기로운 지역 생활, 격주마다 하동의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곳곳에서 일어나는 소식 속속들이 알아봅니다. 하동이 오네요. 하동신문 강영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는 비가 내려서 그런지 크게 덥진 않지만 혹시 여름나기 비법이 있으신지, 이 여름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네, 저도 비 오기 전까지 너무 더워서 저는 시원한 음료를 많이 마시면서 버텼었는데요. 이 더위에는 물을 충분히 마시라는 말도 있지만 이 물보다는 맛있는 음료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방송을 기다리면서 좀 시원한 매실차 한 잔 마셨습니다. 역시 갈증 해소에는 맛있는 음료만한 게 없죠. 매실차 한 잔으로 기운 제대로 충전하셨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비가 와서 좀 이렇게 자리에 잠시 앉아 있으면서 시원한 매실차 한 잔 마시니 또 마음이 좀 진정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기분으로 오늘도 하동의 시원한 소식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 준비하셨죠?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마시는 하동입니다. 하동이 야생차의 고장이지만 차 이외에도 다양한 마실거리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사람들이 잘 몰랐던 그 마실거리들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네, 마실거리 듣기만 해도 갈증이 해소되는 그런 기분인데 하동의 숨은 마실거리들 소개해 주시죠. 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하동의 마실거리는 총 두 가지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릴 곳은 바로 하동군 정량면에 위치한 양탕국 커피 문화원입니다. 네. 혹시 소정 씨는 이 양탕국에 대해서 음,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양탕국 예전에 뭐 인터뷰도 했었고요. 저는 알고 있는데 혹시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네, 양탕국은 대한제국이 태동할 즈음에 인천항을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서양 탕국이라는 의미로 일부 민간 백성들 사이에서 친근하게 부르던 조선시대 커피 명칭입니다. 네, 가베를 포함해서 커피를 부르는 이런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탕국이라는 이름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네, 저도 이번에 취재를 하면서 알게 되었는데요. 양탕국 문화원 대표님의 말에 따르면 가베는 카페를 중국어로 바꾼 발음이라고 합니다. 또한 가비는 일본식 커피 명칭인 코히를 한자로 차음한 것이고요. 그렇기에 가베나 가비와 같은 말은 일본이나 중국의 영향 아래 있었던 사대주의 문화의식이 전제된 단어들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가베가 좀 친근한 느낌이 드는데 양탕국이라는 말도 기억을 해놔야겠습니다. 그럼 이 양탕국 커피 문화원은 어떤 곳이죠? 네, 이 양탕국 문화원에는 양탕국을 맛볼 수 있는 카페 관과 로스팅 체험관, 그리고 커피 문화 교육원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저는 카페관을 이번에 다녀왔습니다. 카페관은 입구에서부터 여느 카페들과 다르게 좀 여러 부분들이 눈에 띄었는데요. 바로 그 중에 하나가 사기 그릇입니다. 다양한 크기와 모양의 사기 그릇들이 현관에서부터 진열되어 있어서 순간 전통 찻집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네, 예쁜 커피 잔이 아니라 사기 그릇이라고 하니까 색다르게 다가오네요. 네, 뿐만 아니라 사기 그릇에는 양탕국기라는 문구도 새겨져 있는데요. 그에 모음 이가 붙은 기라는 단어를 처음 봐서 순간 당황했습니다. 양탕국기 생소한 표현인데 무슨 뜻인가요? 그릇의 옛말이 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양탕국기는 간단히 말해서 커피잔의 옛말인 것이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 사기 그릇에 커피를 담아내는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제가 하동에 유명한 것들을 많이 소개해 드렸지만 아직 소개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이 사기 그릇입니다. 하, 네. 네, 하동은 임진왜란 전부터 그릇의 고장이라 불릴 정도로 이 사기 그릇으로 유명했는데요. 지금은 이 사기 그릇에 대한 위상이 낮아진 것 같아 정말 조금 안타까운 마음에 다시 이 유명세를 되찾기 위해 대표님께서 사기 그릇을 쓰신다고 합니다. 하동의 전통을 되살리려는 그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데요. 아무래도 하동과도 깊은 인연이 있기 때문이겠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원 대표님의 고향은 하동이 아닌 통영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하동에서 양탄국 문화원을 설립한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중 하나는 하동의 대표적 특산품인 야생차에 이 한국의 커피 문화까지 더해보자는 그런 포부를 가지고 내려오셨다고 하는데요. 큰 포부를 음. 안고 내려오셨군요. 이 커피에 대한 대표님의 깊은 애정과 자부심까지 고스란히 느껴지네요. 네, 대표님과 대화를 나누며 차와 커피는 많은 공통점을 가졌다는 사실을 저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차를 마시는 것이 양반 문화이듯이 커피를 향유하는 계층도 이 권력을 가진 집단이었는데요. 그런 점에서 커피와 차는 모두 이 어떤 권력층의 문화를 대표하는 상징물 역할을 하는 거죠. 맞습니다. 차와 커피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서 시대와 계층을 보여주는 문화의 상징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별한 커피 추출 방식도 있다면서요? 네, 바로 양탕국 감흥 오식, 이 오림법인데요. 쉽게 말하자면 커피 추출 방식을 말하는 겁니다. 이 기존에 많이 들어본 핸드 드립과 브루잉 등이 아닌 우리만의 추출 방법을 양탕국이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네, 오식 무려 5가지나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합니까? 네, 가장 원시적인 커피 브루잉 방법은 커피 가루를 물에 넣어 끓이는 것으로 한국 문화의 기반을 둔 끓임 방식입니다. 그리고 달인 방식은 탕제 문화와 비슷하게 뜨거운 물을 일정 시간 끓였다 식히기를 반복하는 방식이고요. 그리고 차처럼 우림 방식과 오랜 시간 냉침시키는 절임 방식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현대적인 브루잉법으로 흘림 방식이 있습니다. 이 커피 가루 위에 물을 흘리거나 부으면서 추출하는 커피인 거죠. 네, 5가지 방식 모두 우리 전통 마실거리의 제조법과 닮아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만의 커피 문화가 자리를 잡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이 커피가 한국에 1910년대에 들어왔지만 이제 우리만의 커피 전통과 문화가 생기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는 우리 문화로서의 커피보다는 외국 문물로서의 커피만을 주목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접하지만 가장 이질적인 문화였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렇기에 우리의 커피 문화를 정립하고 창조해내는 또 양탄국 문화원이 참으로 고마운 것 같습니다. 네, 양탕국 문화원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어서 오늘 마실거리 2가지 소개해 주신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어떤 마실거리죠? 네,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하동의 특별한 마실거리는 이 대봉간 와인입니다. 와인이라는 것이 사실 포도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는 의미겠지만 요즘엔 다양한 과일로도 만드는 와인을 쉽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하지만 이 대봉감 와인은 처음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대봉감 와인. 보통 감은 말랭이나 곶감, 아이스 홍시 형태로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대봉감으로 와인을 만들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하동 와이너리 대표님께서는 하동으로 귀향하기 전에 주재원으로 3년 정도 미국에 계셨다고 하는데요. 그때 근교 와이너리로 휴가를 가는 동료들을 보며 한국에도 와인이 하나의 휴식, 매개체가 되기를 바라셨다고 합니다. 그때부터 와인 사업을 구상하셨는데 다른 곳과의 차별점을 두기 위해서 이 하동의 특산품, 대봉감으로 와인을 만들기로 결심하셨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 감으로 와인을 만드는 과정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아, 네, 제가 알아왔습니다. 이 사실 와인을 만들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산도가 높아야 하는데요. 하지만 네. 감은 pH 농도가 6.8 정도로 중성에 가깝다 보니 와인으로 가공하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그렇게 사업 초기에는 이 와인의 제조 과정을 거치더라도 술이 아닌 감식초가 되기 십상이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유명 와인 제조장을 찾아 공부도 하고 또 여러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제는 감식초가 아닌 와인을 만드는 대표님만의 노하우도 생겼다고 합니다. 음, 하동 와이너리에서는 와인 체험 외에도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운영이 된다고요? 네, 맞습니다. 대표님께서는 하동 와이너리와 연계한 관광 사업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앞서 말했듯이 대표님은
이 와이너리를 통해 와인의 맛을 즐기는 것뿐만 아니라 휴식을 제공하고 싶다는 포부를 가지고 이 사업에 뛰어드셨습니다. 그렇다 보니 와인 체험과 더불어 하동의 여러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여행 프로그램을 자연스럽게 만들게 됐다고 합니다. 이렇게 관광 사업까지 함께 운영을 하려면 쉽지 않겠는데요. 아무래도 그런 것 같습니다. 이 관광 프로그램은 다다리 하동이라는 이름으로 지역민들과 함께 운영을 하는데요. 이 관광 프로그램의 큰 특징은 하동 명소인 섬진강, 다원, 대동간밭, 도자기 공방 등에서 활동 중인 로컬 크리에이터들이 전 일정을 호스트한다는 점이 특별한 것 같습니다. 또한 여행객들의 취향에 따라 숙소와 프로그램을 선택할 수 있어서 좀 그런 어려움은 덜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 대봉감 와인의 맛은 어떨지 궁금합니다. 직접 맛을 보셨죠? 어떠셨어요? 네, 제가 맛을 봤습니다. 이 대봉강 와인은 색깔을 통해서도 유추할 수 있듯이 화이트 와인과 맛이 음, 비슷했었는데요. 네. 이 또한 감 자체가 단맛이 강하다 보니 와인도 다른 와인에 비해 달콤한 맛이 좀 더 강하게 났습니다. 맛이 괜찮았나 봅니다. 요즘은 술과 음식의 궁합도 중요하게 생각하죠. 대봉감 와인은 어떤 음식과 함께하면 잘 어울릴까요? 아, 네, 이것도 정말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이 레드 와인엔 고기, 화이트 와인엔 생선이 어울린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이 대봉감 와인은 우리나라 음식이라며 무엇이든지 잘 어울린다고 합니다. 대표님께서는 대봉감 와인은 우리 특산품으로 만든 것이기 때문에 이 하동에서 나는 음식이라면 무엇이든지 잘 어울린다고 강조하기도 하셨는데요. 하동에서 많이 나는 고사리나 취나물과 이 곁들여서 대봉감 와인을 마시면 생각해 본 적은 없는 조합이지만 궁금하긴 하네요. 그러게요. 오늘 소개해 주신 하동의 두 가지 마실거리만으로도 기분 좋은 주말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하동 소식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